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가 먹통이어가지고 조금 분석이 약간 미흡할 수도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인데 보시다시피 좀 핫발이 선발들입니다. 사실 선발이라 하기도 애매해요. 자비온 커리도 작년에 몇 번 선발로 쓴 적이 있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주력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옆에 적힌 것처럼 마이너리그 때 안 좋았는데도 콜업 했었고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6월 달에 또 이제 재콜업을 했는데 최근 두 경기는 전부 뭐 3이닝, 1.2이닝 이렇게밖에 안 뛰어가지고 클리블랜드가 내일은 불펜 데이를 조금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클리블랜드는 전체 불펜 1등이고 디트로이트도 보시면 조이 웬츠를 기용을 할 거다.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적힌 것처럼 웬츠라든지 뭐 마에다 이런 좀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뭐 마에다도 아시다시피 7점대 방어율이고 조이 웬츠도 지금 쓰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조이 웬츠가 선발로도 종종 나와서 100이닝 정도 먹어줬거든요. 근데 6.90으로 엄청 안 좋았었고, 특히 이렇게 포심 같은 것들이 마이너스 23 되게 안 좋았다. 뭐 올 시즌도 딱히 반등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발 모두 다 좀 적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을까. 누가 뜬금 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만만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여러 차례 클리블랜드의 최근 빠따 동향이 후반기 들어선 특히 좋지가 않다. 어제도 사실 12안타를 쳤거든요. 근데 2득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했어요. 그 이제 선발 스쿠바를 상대로 10안타를 기록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잊지 못했다. 클리블랜드가 저는 맨날 얘기했던 게 켄자와 더불어서 그 이제 득점권 타율 같은 것들, 득점권 OPS나 타율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다. 1, 2등 나눠 가진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클리블랜드 빠따도 별로고 득점권에서 해결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별로여가지고 사실 클리블랜드 빠따보다는 디트 빠따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어제도 8득점이나 내고 초반부터.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선발도 만만한 것 같고 클리블랜드도 평소보다는 웬츠를 좀 공략하지 할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선발이 좀 만만해 보인다는 점도 이런 것들을 좀 꼬집고 싶고요. 다음 피츠버그는 폴 스킨스가 나오죠. 여기 옆에 적힌 것처럼 폴 스킨스가 데뷔 이후에 6승 0패에다가 방울도 매우 훌륭하고,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것들 포심도 포심인데 스킨스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스플링커라는 구종이에요. 스플링커 말 그대로 스플리터와 싱커의 이런 좀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구속도 잘 나옵니다. 보통 스플리터는 속구보다는 상당히 안 나오죠. 이게 좀 그 뭐랄까 포크볼의 아류라고 해야 되나? 좀 세미 포클볼 같은 구종이다 보니까 구속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인데도 이게 스플리터의 특징이라면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플리터는 가다가 이렇게 휘어나가는 공 이런 건데 구속도 빠르고 이런 그 싱커의 횡무브에다가 스플리터에 똑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래서 그 스킨스의 공이 상당히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킨스가 아직까지는 규정 이닝에 좀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좀 꾸준하게 6이닝, 7이닝 먹어주면 시즌 말미에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튼 스킨스는 지금도 매우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지금 같은 활약을 이어가거나 특별히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지금 싸이형 한 2위 정도로 꼽히고 있거든요. 스킨스가 벌써부터 2, 3등 주자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의 활약상을 이어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홈에서는 조금 좋지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스킨스의 공 자체는 너무 훌륭하다고 보여요. 반면에 뭐 랜스 리는 이제 작년보다는 포심 같은 것들도 나아지고 했다고 했으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스킨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면모가 있긴 하죠. 통상 뭐 피츠버그 상대로는 랜스린이 괜찮았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좀 가져는 와봤는데, 이거는 근데 뭐 스킨스도 저기 세인트루이스랑 상대했을 때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랜스린이 통상 피츠버그 애들한테 2, 3, 8 정도로 강한 면모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스킨스도 뭐 그 누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한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누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피안타율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훌륭한 편에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선발상의 우위를 조금 꼬집고 싶고, 저는 피치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스킨스를 좀 많이 믿는 셈이죠 이거는요. 일단 마이애미 대 볼티모어 경기, 제가 어제는 볼티모어가 경기가 없었지만은 후반기 들어서 빠따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두 팀, 볼티모어나 뭐 오클랜드,
뭐 여기다가 미러키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볼티모어는 직전 경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홈런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로는 볼티모어가 후반기 때는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마이애미는 제가 몇 번 좌완 선발 상대로 약했지만 요즘에는 강세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이애미도 요즘에 빠따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알버트 수아레즈도 요즘에는 좀 오락가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2.82 정도로 대체 선발치고는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볼티모어가 리그 전체에서도 그 홈런 1위 팀이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 카일 타일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겉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물론 소화한 이닝도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친구의 꾸준한 고질병은 제구 문제가 있다. 보면은 마이너리그 그 이제 직전 한 경기에서도 5이닝 동안 3볼넷, 콜업하고 이제 3경기 동안 14이닝 8볼넷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볼넷에서의 문제점이 좀 두드러지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16이닝 동안 지금 8볼넷 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볼티모어 상대로 이렇게 주자를 막 쌓다가는 큰 거 한 방에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안 그래도 볼티모어가 빠따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타일러가 볼티모어를 물론 잘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위협은 노출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볼티모어 정도의 팀이라면 마이애미 상대로 저는 괜찮은 면모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볼티 사이즈로 조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샌디에고인데 이 경기가 워싱턴이 정배더라고요. 사실 샌디에고도 지금 빠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두드러지는 건 샌디에고가 지금 선발진의 호투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편에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시즈라든지 와일드론, 마이클 킹 이런 애들이 다 그 시리즈 동안 뭐 그 3경기 동안 20이닝에 2자책이었나 선발진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랜디 바스케스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선발보다는 좀 가벼운 면이 있지만요. 이 친구도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평균적으로 5이닝 먹어주면서 나쁘진 않아요. 랜디 바스케스도. 그 전에 말했던 애들보다 조금 처지는 면이 있긴 하나 이게 샌디에고가 저는 요즘에 마운드 분위기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역배를 만드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물론 뭐 허츠도 얘가 이제 가끔 그 이제 뭐 삼진 엄청나게 잡아 제끼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여기 뭐 방어리 말해주는 것처럼 가끔 있는 일이고 얘가 이제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 중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그 전에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안 좋았어. 근데 마이너리그 한번 갔다 와서도 3.1이닝 동안 2실점 정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바스케스가 그렇게 꿀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워싱턴이 요즘에 최근 6경기 동안 뭐 5승 1패인가? 분위기는 자체는 괜찮긴 해 워싱턴이. 근데 내 생각에는 샌디에고가 이렇게 역배를 받을 만큼 밀리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샌디도 좌암 선발 상대로 이렇게 원정에서 밤경기 때는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건 배당 메리트가 샌디에고 쪽에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저는 그냥 샌디에고 쪽으로 조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키스 대 매치 경기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메트로 무슨 시리즈인데 이름 까먹었나? 하여튼 양키스랑 매치 시리즈가 좀 라이벌 매치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루이스 힐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다가 부침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최근 2경기가 이제 아마 볼티모어랑 보스턴으로 기억을 하는데 2경기에서는 루이스 힐이 아주 끝내주는 활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첫 맞는 와중에서도 뭐 구속저하라든지 하자가 있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다. 늘 이제 제구 문제는 있지만은 구위적으로는 딱히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최근 2경기는 특히 또 보스턴 볼티모어 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라이벌 팀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루이스를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양키스가 되게 이제 빠따도 터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양키스 사이드를 좀 좋게 보는데 물론 매치도 빠따가 무섭기는 해요. 근데 퀸타나도 좋게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직전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5실점인가 해주면서 좀 크게 무너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선발상으로도 양키스가 괜찮은데 빠따적으로도 양키스가 한창 안 좋았던 분위기를 조금은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보면서 저는 양키스 사이드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템파베이 경기. 자, 베리오스도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었죠. 아마 4월달, 5월달 해가지고 특히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거의 뭐 이달의 선수상급으로 방어율 0.8인가 막 하면서 되게 좋았던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거품이 빠졌죠. 보시다시피 최근 6경기 동안 6.82로 상당히 안 좋고 피오모노도 많다. 늘 이제 제구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일단 베리오스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최근 이제 템파베이 상대로는 얘가 2022년 이후로는 그 이제 포심을 조금 내려놓고 싱커나 다른 이제 구종들을 이렇게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좀 활약상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종 변화를 깨한 이후로는 템파베이 상대로 상당히 잘했던 베리오스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템파베이는 내일 타일러 알렉산더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오프너로는 암스트롱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데이 느낌으로 가던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암스트롱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올리고 여기 적힌 것처럼 켈리나 메이튼 잘 풀리면은 템파베이에 좀 그 셋업 라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알렉산더는 그냥 별로죠. 여기 적힌 것처럼 방울도 되게 안 좋고 주요 구종들 커터나 포심 같은 경우도 장타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중간에 마이너리그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오바라든지 뭐 토론토의 승리 쪽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템파베이 이런 불펜데이가 좀 만만하다는 점 그런 것들도 보이고 베리오스 역시 요즘의 활약상을 봤을 때는 점수를 뭐 짜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템파베이 상대로는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홈에서 조금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실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8.5만 한번 뚫어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템파베이가 요즘에 빠따가 괜찮다고 했는데 어제는 양키스한테 되게 막혔습니다. 호세 시리가 뭐 홈런 하나 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템파베이 빠따가 살짝 아쉬운 면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뭐 오바나 토론토 쪽을 보지만은 그냥 템파베이 직전 경기 빠따 답답한 거 보신 분들은 토론토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애틀랜타 대 신시내티 경기 뭐 크리스 세일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끔 뭐 저번에 오클랜드전처럼 가끔 못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 애틀랜타의 세일이 내셔널리그 사이영 1위 주자거든요. 그 정도로 올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7경기 때 특히 피어먼도 하나밖에 없는데 삼진도 58개나 잡아내고 있다. 42.1이닝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면서 세일이 지금 보시다시피 13승 3패예요. 클래식 스탯적으로도 훌륭한 면도 있고 특히 이렇게 세일 경기 때는 애틀랜타 물받다가 득점 지원도 상당히 잘해주는 면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세일이 승리도 잘 챙겨가고 하는데 세일이 이제 최근 거둔 승리들 가운데 보면은 애틀랜타가 몇 번이나 마이너 성공을 했냐 한 번 빼고는 다 마이너 성공시켰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세일을 또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시내티가 요즘에 뭐 어제는 헌터 그린이 나오고 그 전에 뭐 에버시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닉 마르티네즈는 엄밀히만 하면은 대체 선발이죠. 대체 선발 내지 좀 불펜 자원이라든지 요즘에 그 등판 일지 보면은 대부분의 경기를 4이닝 미만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발적으로 버텨주는 면도 세일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어디까지나 애틀랜타가 물받다면 어떡하나 어제처럼 레이나드 로페즈 같이 세일보다도 오히려 방어를 훨씬 더 낫고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 세일이 조금 쳐맞고 애틀랜타 받다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그거는 헌터 그린이고 닉 마르티네즈는 그래도 애틀랜타가 공략하기는 편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닉 마르티네즈도 못하지는 않는데 저는 애틀랜타 쪽으로 조금 보고 싶네요. 이거는 뭐 세일이 좀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신시내티 하면은 발야구가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데 크리스 세일이 또 좌투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쓸만 할 것 같고 저는 애틀랜타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 세일을 믿는 셈입니다. 이것도. 다음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 저는 요즘에 필라델피아 경기 조금 피해가거든요. 근데 마침 또 휠러. 자, 휠러는 얘가 이제 세일 다음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 2위 주자인데 요즘에도 괜찮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뭐 2이닝도 6이닝 이상 먹어주고 평균적으로 2.19에다가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거 좋은 면모들은 많이 있어요. 휠러가. 근데 필라델피아가 지금 불펜도 그렇고 팀적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소타에 어제 또 오버한테 맡기기도 했는데 시미온 리차드스는 이닝은 잘 못 먹습니다. 일단은 한창 괜찮게 던질 때 초반에는 시즌 초중반에는 뭐 6이닝도 종종 먹어주고 한 5이닝 정도 적당히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리차드슨도 이닝 소화에 조금 의심이 돼요.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뭐 필라델피아를 피하는 셈도 있고 조금 도망가고 싶네요. 이거는 휠러가 원정에서도 안 좋다는 거. 올 시즌 홈에서는 1.77인데 원정에서는 4.17로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요즘에 필라델피아 불펜 지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피해가고 싶어요. 저는요. 도망가 보도록 하고 다음 텍사스 대 화싹 경기. 자, 게럿 크로시에도 대단합니다. 지금 그 이제 뭐 다저스가 원한다, 뭐 볼티모어가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크로시에가 이제 직전 경기는 그 올스타 준비 때문에 2이닝 만에 내려갔었어요. 그런 되게 큰 변수가 있었는데 그 경기조차 2이닝 동안 삼진 4개 잡아주면서 크로시에다운 활약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는 뭐 딱히 올스타 뭐 등판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없고 일단은 크로시에는 화싹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세부 스탯 상으로도 원정에서 조금 안 좋다는 게 있지만은
지금 뭐 이런 그 2차 스탯이라고 하죠. 기대 방어율이라든지 기대 FIP 값 이런 점에서 전부 다 리그 1등이에요. 이렇게 그 좀 2차 스탯상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도 하다. 다만 그 이제 크로시에는 득점 지원이 리그에서 뒤에서 5번째로 적습니다. 팀원들이 크로시에 등판을 조금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지만은 크로시에는 본인이 크게 털린 바도 별로 없었고 어지간해서는 좋은 활약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테가스가 요즘에 못하는 것도 있고 존 그레이가 원래는 여기 적은 것처럼 슬라이더가 끝내주는 선수예요. 그 이제 받쳐주는 포심이 맨날 마이너스 피치여가지고 활약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요즘에 활약이 조금 안 좋았었죠. 그레이가 그래갖고 이제 그 후반기 첫 등판도 1이닝밖에 안 던지고 내려왔습니다. 조금 당금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존 그레이가 지금 완벽히 준비가 됐냐 이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크로시에를 좋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화싹이 과연 크로시에를 얼마나 도와주냐 이런 것들은 문제이긴 한데 저는 뭐 화싹 승리라든지 프렌 그리고 크로시에 경기에 이렇게 득점전이 적다는 점 그래도 크로시에는 잘 막아준다 그런 것들 보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제도 화싹이 이거를 좀 잘 리드를 하다가 그 이제 아마 브레비아였던가요? 브레비아였나 코페기였나 하여튼 누구 올라와가지고 또 따라잡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화싹은 팀 이름답게 좀 미들 팀이 아니긴 한데요. 저는 뭐 언더도 괜찮아 보이고 어제처럼 화싹 사이드 이런 것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컵스 대 미러키 경기는 조금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어제는 미러키를 되게 좋게 봤습니다. 토비아스 마이어스도 좋게 보였었고 컵스의 아사드도 요즘에 특히 안 좋았다.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는데 요즘에 특히 안 좋았다. 어제도 아사드가 3.1이닝인가 3.2이닝 동안 6볼넷을 줬거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모습이 있었는데도 미러키가 공략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도 그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쳐맞은 것도 있지만은 충분히 미러키가 컵스의 그 아사드도 공략할 만했거든. 근데 점수를 빼내지 못했고 점수를 많이는 이렇게 좀 채가지 못했고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컵스가 좀 불펜을 많이 쓰면서 미러키 쪽에 좀 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 빠따들이 변화하는 컵스의 이런 불펜 마운드를 공략을 하지 못했었고 미러키의 요즘 좋았던 빠따 분위기가 별로 나타나지 못했었죠. 그런 게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적은 것처럼 타이온도 요즘에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그 이제 방어율도 괜찮고 좀 이렇게 볼넷도 많이 안 주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요상하게 타이온 경기는 점수가 실점이 그래도 한 2, 3실점 정도는 꾸준하게 좀 내주는 면도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레아 제가 뭐 미러키가 지금 선발이 무너진 상태다. 막 그 누구지 페랄타 같은 애들이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뭐 어제 말했던 마이어스라든지 그리고 콜린 레아 이런 애들이 요상하게 올라서 잘 해주거든요. 콜린 레아도 엄밀히 말하면 최근 10경기 동안 6승 1패에다가 방어율도 꾸준히 좋은 편이고 벌써 9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숨은 공신한 얘기를 할 만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빠따가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선발상으로는 둘 다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기준점이 7.5도 아니고 8.5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는 근데 미러키가 좋았던 빠따 흐름이 어제 딱 끊겨가지고 좀 애매해. 언더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가 어제 그 여러 명의 불펜을 쓴 것처럼 그 주력 불펜들 쪽에 연투도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하고 경기 후반부에는 운용 쉽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이게 켄자 대 애리조나인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8.5였는데 9.5로 바뀌었더라고. 만약에 이 경기를 가실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5로 분석을 했는데 그래갖고 최근에 뭐 언더오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반반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9.5로 올랐더라고. 근데 원래는 8.5 오버할 때도 그 배당이 1.66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9.5로도 1.66으로 써있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언더오버적으로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양팀 선발 보면은 마쉬도요 시즌 초중반? 그때는 되게 잘했었지. 작년보다도 피안타나 피홈런 볼넷 같은 부분들이 전부 다 괜찮아졌다. 호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점대 방울도 마크하고 생각보다 쓸만한 얘기를 했는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7승이나 올리긴 했지만은 방울이 4.52 정도로 봐줄만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몽고메리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몽고메리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제가 작년에는 몽고메리 게임마다 얘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믿고 봤는데 일단은 그 구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막 93.3마일 4마일까지 찍다가 올 시즌은 다시 91.6마일로 되게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주요 구종이었던 싱커가 지난 2년 동안 플러스 10, 플러스 16을 찍다가 지금 마이너스 9, 피안타율도 굉장히 높고
그야말로 몽고메리는 올 시즌을 망친 이유가 있다. 구속이 일단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요 한창 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부상자 명단도 갔다 왔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따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이제 좀 불펜 시즌의 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몽고메리를 선발로 쓴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시즌 성적도 그렇고 좋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 경기에 봤다시피 켄자에 봤다가 요즘에 상당히 좋아요. 특히 뭐 바비기트 주니어가 팀을 이끌고 있고 살바도르 페제는 맨날 잘하죠. 파스ኳ티노라든지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는 편인데 이게 애리조나 빠따가 전반기 막바지쯤 그때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썩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양팀 선발이 만만하다는 것들 그래서 9.5로 바뀌었어도 오바를 볼만한 것 같다. 다만 1.66이라는 8.5일 때도 1.66이었는데 9.5도 1.66이냐 이건 아쉽고요. 저는 켄자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바 가실 분들은 조금 이제 배당 변경 같은 것들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보스턴인데 보스턴 빠따 나쁘지 않아요. 제런 듀렌 같은 애들 지금 미쳐있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어제도 그전에도 다저스와 시리즈 때도 보스턴이 전부 거의 뭐 역전패 많이 당하고 어제도 사실 연장까지 갔지만 이 경기가 보스턴이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또 불펜에서 지랄이 났어요. 그래서 보스턴이 지금 계속해서 억울한 경기들을 하고 있다. 연장전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기 후반부에 따라잡히는 이런 경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오바 같은 건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선발 와꾸부터가 제가 콜로라도가 뭐 퀀트리라든지 뭐 곰버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역배를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타이블라크는 가벼워 보이긴 하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싱커나 체인지업 이 친구의 주요 구종들이 전부 다 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다만 이제 블라크는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좋은 올 시즌에도 보면은 콜로라도 쿠어스에서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나아요. 뭐 4.96대 7.07 정도로 이런 게 거슬리긴 하지만은 뭐 쿠퍼 크리스웰도 좋게 볼 건 없고 보스턴의 요즘 불펜 꼬라지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오클랜드 대 휴스턴 경기 오스발도 비도랑 블로스가 붙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아마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스발도 비도 이 친구도 이제 뭐 작년에 아마 피츠버그였던가 그랬었는데 지금 오클랜드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렇게 원포인트 릴리버나 롱릴리프로 쓰고 있거든요. 긴 이닝을 소화할 것 같지는 않다. 오클랜드의 오늘 뭐 선발 운영이 그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비도에 지금 겉보기에는 괜찮은 3.40이라는 방어율이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클랜드도 아마 여러 명의 불펜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휴스턴도 비슷해요. 휴스턴은 이제 그 션 듀빈이나 이런 블로스가 나온 날에는 대부분 좀 불펜 데이를 많이 돌리거든요. 여러 차례 휴스턴도 지금 선발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펜을 많이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휴스턴이 불펜 데이를 돌렸을 때 스코어를 적어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최근에 뭐 6대3 정도로 그 전보다는 점수가 좀 덜 나긴 했는데 휴스턴이 불펜 데이를 돌릴 때는 뭐 승리도 꽤나 많이 하고 보시다시피 4전 4승입니다. 4전 4승에다가 점수도 꽤나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는 일단 보고 싶습니다. 오바 보는 거는 오클랜드가 전반기 휴식기 전후로 해가지고 빠따가 되게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는 OPS가 676이었는데 지금 696까지 여기 진하게 빨간색을 했다시피 좀 올라온 면도 있고 해가지고 브렌트 루커 같은 애들 되게 잘하죠. 또 오클랜드가 홈런 한 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8.5라는 기준점이 꽤나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시애틀 대 천사 경기 뭐 로건 길버트는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WHIP 1등입니다. 그 정도로 PS 피처다운 멤버도 있고 피안타도 적게 주고 그냥 주자 출루를 별로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로건 길버트가 지금 이닝도 엄청 많이 먹어주고 132인이나 먹었어. 어떻게 보면은 얘가 조용한 강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영 주자급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시애틀의 홈구장 그 투수한테 매우 유리한 세이프코 필드나 뭐 T 모바일 파크 이런 구장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일단 홈에서 나오는 길버트 꽤나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적은 것처럼 그 득점 지원은 굉장히 못 봤는데 운도 조금 따르는 면모도 있고 그냥 길버트는 되게 합격점을 줄만 하죠. 근데 이제 뭐 내일 상대는 천사의 소리아노도 얘가 아마 그 부산잘 만나 가기 전에 되게 잘했었어요. 막 8이닝도 먹어주고 뭐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꺾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6이닝 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된 것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천사 선발대 가운데서는 저는 어제 나왔던 타일러 앤더슨과 더불어서 그나마 믿을만한 선발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게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제 어제 봤던 것처럼 양팀 다
그 불펜도 꽤나 많이 썼고, 특히 이 좀 마무리 구간 시애틀도 문호주도 나오고 천사도 걔 누구냐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좀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길버트를 조금 더 높게 치고 싶고, 저는 언더라든지 뭐 시애틀 사이드 이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이거는 길버트가 이렇게 득점전을 못 받는 거는 시애틀에 빠따가 별로인 것도 있어요. 시애틀이 최근에 7경기 동안 1승 6패 뭐 이렇게 자빠지고 있고, 천사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기간 동안 5승 2패거든요. 이래갖고 시애틀 승리를 배당 대비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저는 뭐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랜던 넥이랑 힉스가 붙죠. 제가 어제도 다저스 선발진을 두고 부상이 너무 많다, 이제 좀 있으면 커쇼도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팩스턴도 DFA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뭐 방출 수순을 받거나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다저스 선발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랜던 네게라든지 그 뭐 로블레스키, 그리고 어제 올렸던 뭐 라이언, 이런 좀 연차가 적은 선수들 그냥 선발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다저스는요. 뭐 곤솔린 같은 애들 지금 수술 갔고, 에미 시언도 그렇죠. 지금 바비 밀러도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감을 찾을 때까지 안 올릴 것 같고, 다저스 선발이 그야말로 붕괴가 된 상황인데, 랜던 넥도 얘가 올렸을 때 꽤 괜찮았는데 요즘 보면은 이닝을 못 먹어요. 지금 최근 3경기 전부 다 4이닝 정도밖에 못 먹고 있고, 그 와중에 실점도 적지가 않아가지고 이 친구 역시 이런 방어보다는 딱히 믿을만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샌프란시스코의 힉스도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습니다. 이 친구도 레이나도 로페즈랑 더불어서 성공적인 불펜에서의 선발 전환으로 꼽혔었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죠. 지금 방울도 많이 올랐고, 최근 8경기 동안 특히 문제가 됐었던 볼넷이 너무 많고 피홈런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37이닝 동안 7피홈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거의 한 60이닝 동안 피홈런이 4방밖에 없었거든요. 땅볼 수수 유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피홈런도 많아지고 방울도 많이 오르고 제구도 좀 안 좋은 면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저스가 꾸역꾸역 이기는 것도 그렇고 좋게 볼만 하는데, 일단은 랜던 4개라는 점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로 보고 싶네요. 근데 오바를 보자니 샌프란시스코가 빠따를 좀 못 치긴 해 요즘 들어서. 다저스가 보스턴과의 시리즈도 대부분 역전승이 많았고, 어제도 엄밀히 말하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캐리였는데, 랜던 넥을 좀 믿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힉스도 요즘에 많이 흔들린다는 거, 이런 거라서 뭐 오바라든지 다저스의 승사이드 이런 것들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